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4일 첫 번째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숙경이고요. 코로나 사태와 그 다음에 학교 시스템에 알 수 없는 오류로 그 프로 유튜버가 된지 아마추어 유튜버가 된지 이제 2학기 차에 접어드는 유튜버입니다. 저희 막내의 어떤 그 장래 희망이 곤충 유튜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유튜버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 친구의 장래 희망을 이루어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뜻밖의 저희 막내의 장래 희망을 제가 이제 대신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농담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시스템에 안 올라가고 있는 동영상은 제가 이제 유튜브 이렇게 시스템에서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는 동영상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유튜브에다가도 이렇게 놓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제가 와이색에 공지한 그 유튜브 주소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붙여서 그걸 이제 수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간단히 벡터가 무엇인지를 공부를 했어요. 우리는 선형대수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대상은 스칼라, 벡터, 매트릭스가 있어요. 선형대수학은 리니어 엘지브라잖아요. 대수를 해야 되잖아. 엘지브라를 해야 되잖아. 뭘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뭘 계산을 하는 대상은 스칼라, 벡터, 매트릭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스칼라는 우리가 원래 잘 아는 내용이어서 지난 시간까지 벡터를 지금까지 공부를 했어요. 초기에는 방향과 크기를 갖는 화살표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다루는 벡터는 좌표계로 표현되는 양으로 대체돼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표계의 어떤 좌표로 벡터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장점이 있다면은 무슨 장점이냐면은 장점이 사실 뭐 있다면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장점이 굉장히 많죠.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장점 중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한다면은요. 1차원 벡터는 컴포넌트 한 개로 표현이 되고요. 2차원 벡터는 컴포넌트 두 개로 표현되고 물론 ordered interpols죠. 1,2하고 2,1은 다른 겁니다. 자, 그다음에 3차원은 ordered interpols 순서 n짝 3개, 컴포넌트 3개로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n차원 벡터는 이렇게 n개의 컴포넌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n차원을 못 보잖아. 5차원, 6차원 이런 거 못 보잖아. 그렇지만 벡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있는 대상들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러한 벡터들을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각종 대수적인 각종 이런 대수적인 내용들이 다 성립을 한다는 그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연산에 대한 항등원과 역원 등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요. 근데 중요한 개념으로는 이제 서로 파라렐하다 혹은 코리니어하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벡터들은 시점에 상관이 없는 그 프리 벡터들이기 때문에 이런 파라렐하거나 코리니어한 것이 이제 같은 개념인 거죠. 사실은 시점에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리니어 컴비네이션의 개념을 배웠고, 리니어 컴비네이션은 앞으로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느 차원에서라도 말하자면은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놈의 개념과 계산 방법을 공부를 했는데 일단 그걸 얘기하기 전에 콤마 딜리미티드 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언급할 때가 있을 건데 지난 시간에 이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우리가 열 벡터도 존재를 하고 행 벡터도 존재를 하잖아요. 열 벡터도 아마 9월 14일 두 번째나 그러니까 9월 14일이 들어가 있는 주에 두 번째나 세 번째 동영상에 이 얘기를 중요하게 다룰 건데 어쨌든 우리는 열 벡터가 있고 행 벡터가 있으면 이 열 벡터와 행 벡터는 서로 다른 벡터예요. 완전 다른 벡터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기본으로 하냐면은 열 벡터를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 표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선형대수학 책이 막 엄청 두꺼워질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를 콤마 딜리미티드 폼으로 해서 얘네들 콤마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열을 기준으로 하면 이건 지금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2장 가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열을 기준으로 하면 행연산을 하게 되고요. 행을 기준으로 하면 열연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선형대수학을 배웠을 때는 우리는 두 개를 다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이제 그 세계 수학자 대회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이게 전 세계적인 수학 그게 그 가르치는 개념 같은 것도 뭔가 조금 서로 조율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두 개를 다 가르치니까 굉장히 헷갈리고 막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정리를 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놈의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제 이게 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길이가 있잖아요. 길이가 있는데 어느 차원에라도 말하자면 길이와 같은 놈이 것들이 존재를 할 건데 그것을 놈이라고 불러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되면 길이 같은 것을 예를 들어 1차원 평면의 길이야. 그러면은 0이 있으면 이게 이제 x1이면 길이 그냥 x1인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이 벡터를 v 1차원의 v 벡터라고 부른다면 루트 이렇게 x1의 제곱은 x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2차원 벡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놈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3차원 벡터의 놈은 x1, 지금 여기는 v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다음에 x2, x3니까 이것의 놈은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4차원 이상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컴포넌트로 우리가 4차원 이상의 데이터들을 이제 어떤 값들을 표현을 한다면은 컴포넌트가 n개가 있으니까 걔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를 갖는 건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제 길이처럼 이렇게 놈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중요한 개념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놈을 이용을 해서요.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 벡터하고 이런 벡터 뭐 똑같은 이제 이렇게 똑같은 벡터예요. 이런 벡터가 있고 뭐 또 예를 들어 이런 벡터가 예를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은 누군가를 기준으로 길이들이 이제 결정이 될 거잖아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은 바로 유니트 벡터예요. 유니트 벡터는 길이가 일자리인 벡터가 유니트 벡터거든요. 근데 그 유니트 길이가 1이 아닌 일반 벡터 v를 우리가 유니트 벡터 이제 u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나타내냐면 그 벡터에다가 자기 자신의 놈을 나누어 주면 길이가 일자리가 되더라. 아무리 생긴 모양은 길이가 1이 아닌 것처럼 생겼어도 길이가 1인 벡터가 되더라. 즉 유니트로 만들 수 있더라. 즉 이런 과정을 노멀리제이션이라고 부른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공부해서 길이가 다양한 벡터들의 유니트 벡터들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옛날부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알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 개념을 중요한 개념으로 다시 끄집어 올려서 표기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지 않는 벡터들의 길이를 마치 이제 두 벡터의 길이를 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게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두 벡터들 사이에 곱셈 중에 하나인 도트 프로덕트 즉 유클리디안 이너 프로덕트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벡터들 사이에 말하자면 이제 곱하기 같은 것이 도트 프로덕트 유클리디안 이너 프로덕트인데 그러니까 두 개의 중요한 벡터들 간의 곱셈 중에 한 가지가 이너 프로덕트니까 나머지 한 가지는 아우터 프로덕트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진도가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벡터들이 이제 두 개가 막 이렇게 있어요. 벡터들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각은 우리가 아크 즉 역삼각 함수를 계산을 못 해가지고 이 사이각에 대한 정확한 세타 값을 못 구한다 하더라도 걔네들의 코사인 세타 값은 이 각의 코사인 세타 값은 구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요것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당장은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당장은 별로 안 등장하지만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는
화려하게 주연으로 등장할 개념인 오소고날 도트 프로덕트에서 이꼴 0이다. 즉 서로 수직이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수직이기도 하고 길이도 1이다. 그런 오소노말의 개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잘 이용을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대면 수업의 장점을 살려서 원래 이제 대면 수업이었으면 시간 관계상 그냥 소개만 하고 말 것이었던 벡터 버전의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 다음에 우리 과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응용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등식의 어떤 그 벡터 버전, 그러니까 Rn상에서의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증명, 아주 엄격한 증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증명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우리 과목에서는 앞으로 잘해야 한 2번 이 정도 보게 될 거지만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원 이상 공부를 하게 된다면 많이 보게 될 내용일 수 있으니 이제 참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제 이 수업은 1.3절의 수업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라인, 직선과 그다음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평면 늘 벡터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그 50분이 안 되든 혹은 50분이 넘든지 간에 지금 일정이 끝날 때까지 쭉 수업을 하고 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면 직선, 라인, 그 다음에 평면 이것들을 벡터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벡터 형태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 2가지 중요한 장점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직선 가지고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평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이제 R2에서 평면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평면이잖아요. 이 평면은 어떤 평면은 XY 평면이잖아요. 어디서? R2에서 자기 자신이죠. 그러면 R3 리얼 스페이스 3차원 리얼 스페이스, 그러니까 실 3차원 공간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는 X고 여기는 Y고 면 여기는 X고 여기는 Y고 여기는 Z라는 오른손잡이들의 세상일 텐데 우리가 얘네들이 XY 평면이라 한다면 R3에도 XY 평면이 존재하잖아요. 누구냐면 이렇게 바닥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는 이게 바닥 이렇게 이제 바닥은 아니죠. 왜냐면 Z가 요 밑으로도 이렇게 있으니까 어쨌든 그 원점을 딱 통과하고 수평인 이런 평면도 사실은 XY 평면이기는 한데 어디에 평면이냐면 R3에 있는 XY 평면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애들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벡터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면.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직선도 마찬가지예요. 직선도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런 직선은 이제 그냥 말하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식으로는 뭐 초등학교 고학년 때 배웠던 식으로는 Y 절편이 서로 다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뒤에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림이 나오는데 어떤 거, 여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A4 용지를 말하자면 이렇게 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쌓아놨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평행하게 이렇게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평면들이 서로 다른 평면들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직선하고 평면을 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네럴 폼이라 해서 잘 아는 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번 시간에는 직선하고 평면을 표현을 하는 벡터 이퀘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직선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선이 하나 있으면 그 직선이죠. 근데 평면은 어떻게 결정을 해요? 2개의 직선이 하나의 평면을 결정을 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Y는 AX 더하기 B는 원점을 안 지나요. Y는 AX는 원점을 지나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AX 더하기 BY는 이꼴 제로는 원점을 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 이꼴 제로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직선들은 사실은 직선의 어떤 형태냐면은 제네랄 폼이잖아요. 이 직선의 제네랄 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말하자면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어떤 식이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x는 어떤 기준이 되는 a에 t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원점을 안 지나는 직선은 어떤 기준이 되는 a의 t배인데다가 원점이 아닌 애를 지나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것이냐 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이 t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값이고요. 여기에 이 t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값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직선인데 R2에서도 R3에서도 Rn에서도 하여튼 모든 스페이스에서 가능한 직선 해식을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직선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원점을 지나는 기준이 되는 직선이 뭐 이렇게 직선이 막 이렇게 있어요. 얘를 우리가 이걸 나타내는 벡터를 V라는 벡터라고 부르기로 하죠. 그러면은 V하고 딱 겹치지는 않는데 V하고 되게 평행인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파라렐 벡터니까 왜냐면 프리 벡터를 다루는 거니까 이 V가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여기를 원점으로 여기를 본인의 저기 이니셜 포인트라고 삼아서 이렇게 V를 해도 걔는 V기는 V예요. 그죠? 근데 이 빨간 직선은 지금 V 이기만 한 게 아니고 V가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거니까 T 곱하기 V가 되어야 되고 이게 이제 직선이니까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뻗어나가니까 이 T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모든 직선이 다 똑같은 거지 사실은 프리벡터로 치면 그지. 그러니까 이 주황색 그 애는 딱 요 직선이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요. 요 직선이라고 말하는 거는 여기에 여기에 어떤 원점을 지나지 않는 x0라는 포인트를 지남으로 해서 이 벡터는 요 V랑은 달리 이렇게 녹색을 띠고 있는 이 저기 직선이다. 이런 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직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y 절편하고 저기 기울기하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직선이라는 것은 한 점, 얘는 점이야, 점. 한 점 x0와 그 직선에 평행한 0이 아닌 벡터 v에 의해서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즉 이 녹색 직선은 한 점 x0하고 그 다음에 그 직선에 평행하지만 0이 아닌 벡터 v에 두 개로 우리가 이제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성분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했냐면 R2에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제 R2에서 그림을 그리면 R2는 누구냐면 X, Y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이 벡터 위에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애들은 x라는 값을 갖고요. 미지수죠. 얘는 x, y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x0는 어떤 점이에요. 그래서 스페시픽한 그 컴포넌트를 갖는 x0, y0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v라는 벡터는 우리가 아는 벡터거든요. a, b라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요 일반적으로 0을 지나지 않는 직선을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하면 x는 x0 더하기 tv니까 그대로 그냥 한번 넣어 볼게요. 얘는 x, y잖아요. 는 x0, y0 더하기 t의 a, b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물론 t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값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직선에 대한 벡터식이에요. 얘네들이 직선에 대한 벡터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x, y는 벡터들 간에는 그 저기 뭐지 덧셈과
저기 스칼라 곱이 가능하니까 얘는 x0 그냥 한번 써보자. x0 더하기 컴마 y0 더하기 t 곱하기 a 컴마 t 곱하기 b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꺼번에 더하면 x0 더하기 ta 그 다음에 컴마 y0 더하기 tb 이렇게 될 거잖아요. 즉 얘가 벡터 폼이라고 한다면 요 식으로부터 지금 쓸 때가 마땅치 않아서 여기다 쓸게요. 요 식으로부터 우리는 x는 얘는 얘하고 같고 얘는 얘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x는 x0 더하기 ta와 같고요. 그 다음에 y는 y0 더하기 tb와 같은데 물론 t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죠.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직선의 식하고 같으냐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요 식으로부터 요 식으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t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그러면 t는 a분의 1에 x-x0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여기를 t에 대해서 정리를 해. 그럼 t는 요거 넘어가고 t로 나눠주면 b로 나눠주면 b분의 1에 y 빼기 y0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잖아요. 이게 t는 이렇게 생기고 t는 이렇게 생겼다 그랬으니까 같은 애들끼리 서로 이꼴로 둬도 상관없잖아요. 즉 a분의 1 x-a0는 b분의 1 y-y0니까 양변에 ab를 같이 곱해주면 b 곱하기 x-x0는 a 곱하기 y-y0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이거를 정리를 하면 y는 a분의 bx 빼기 a분의 bx0 더하기 y0인데 이게 기울기고 이게 y절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잘 보면은 이게 기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가 v가 a, b라는 벡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a, b라는 벡터가 어디냐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a, b라는 벡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얘의 기울기는 a만큼 같다고 분의 b만큼 간 이게 이제 기울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삼고 있는 벡터는 누구냐면은 직선은 누구냐면 얘하고 똑같은 이런 애들이거든요. 조금 위에다 그릴까요? 얘하고 똑같은 데 평행한 이런 직선이거든요. 자, 이런 직선 위에 x, y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의 기울기도 지금 결국 가기는 이제 평행하니까 얘하고 얘가 지금 평행하니까 이만큼이 a고 이만큼이 b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의 기울기는 얘의 기울기하고 같은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 폼으로 직선을 요렇게 표현하나, 즉 요렇게 표현하나, 이걸 파라메트릭 폼이라 그러거든요. 파라메트릭 폼으로 직선을 이렇게 표현하나, 혹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y는 별 x 더하기 뭐 달이다 이거 같은 이렇게 제네럴 폼으로 표현하나 사실은 다 똑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설명한 내용이 요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요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직선은 우리가 원래 그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때도 직선은 뭐 y절편과 기울기로 표현이 y절편과 기울기가 있으면 직선을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두 점이 있으면 직선 하나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배운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y절편과 기울기로 직선을 표현하는 대신에 그 직선에 평행한 0이 아닌 벡터 한 개랑 그 다음에 한 점, 아무 점이나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으로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원래 직선이라는 건 두 점으로도 직선을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두 점으로 직선을 한번 결정을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x0부터 이제 여기 그림이 있을 건데
두 점으로부터 직선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점이 x0가 있어요. 점이 또 x1이 있어요. 얘를 지나는 v라는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쭉 연장을 하면 뭐가 되냐면 직선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점으로 하나의 직선의 벡터 이퀘이션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설명한 것처럼 여기가 x0, 그 다음에 여기가 x1이라는 점이고 이 두 점을 지나는 v라는 벡터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여기 이렇게 이제 되는 직선인 거죠. 자, 그러면 x라는 애들은, 즉 이 직선 위에 있는 x라는 벡터는, 점은, 즉 x, y라는 애는, 이 x라는 애는 원래 어떤 거냐면 한 점,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즉 x0를 할까요? 한 점 더하기 그 다음에 그 직선 위에 있는 한 점과 그 다음에 그 직선에 평행한 0이 아닌 벡터 v에 의해서 유일하게 결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벡터 v는 우리 어떤 벡터예요? x1 빼기 x0 벡터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v 대신에 x1 빼기 x0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vt처럼 t를 이렇게 쓰고, 물론 t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이런 값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x는 x0는 x0끼리 x1은 x1끼리 이렇게 뽑아볼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 IFF는 if and only if라는 뜻으로 동치명제라는 거예요. 자, 이걸 동치명제로 하면 얘는 x는 일단 x0가 있는 것끼리 묶어봐요. 1하고 t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 빼기 t, 저기 x0가 여기 있으니까 1 빼기 t의 x0, 그 다음에 더하기 tx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물론 t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입니다. 즉, 두 개의 점 x0와 저기 x1으로 이루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R2에 0,7이라는 점이랑요 5,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럼 지금 배운 것처럼 요 식에다 넣어 봐요. 그러면은 x는, 즉 R2니까 이 x가 x, y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x, y는 1 빼기 t에 0,7을 x0라 잡읍시다. 0,7 더하기 t에 5,0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우리 산수 좀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해볼까요? 이거는 지금 스칼라 값이니까 곱하면 0, 그 다음에 여기는 1 빼기 t에 7 더하기 5t, 0 이렇게 될 거고요. x는 x들끼리 더하고 y는 y들끼리 더하면 이렇게 생겼겠죠. 즉 x는 5t이고요. y는 7, 아이고, 아니, 이거, 네, 뜻밖의, 자, 어쨌든 y는 7 빼기 7t가 되는 거죠. 아, 정말 이 동영상 수업은 뜻밖의 일이 너무 잘 벌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 y는 ax 더하기 b 같은, 너무 재밌습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제가 이제 당황했어요. 왜냐면 아까 그러면 나의 아이패드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가? 자, 농담이었어요. 어쨌든 t는 5분의 1 x고요. 그 다음에 여기 t를 계산을 하면 이 t는 y 빼기 7을 마이너스 7로 나누어 주면 t가 되잖아요. 이거를 지금 자리가 좁으니까 그냥 여기다 쓸게요. 이 꼴로 나누면, 이거 나누어서 이 꼴로 저기 두면, 이걸 하면 y는 별 x 더하기 달 같은 우리가 원래 아는 그런 제네럴 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를 했어요. 우리가 원래 직선에 대해서, 직선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때 어떻게 보였냐면 y 절편과 그 다음에 기울기가 있으면 직선을 결정할 수가 있고, 아니면 두 개의 점이 직선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벡터 버전에서는 직선이라는 것은 직선을
지나는 직선 위에 한 점 x0하고 그 다음에 그 직선에 평행한 0이 아닌 벡터 v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꿔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은 직선의 방정식은 x0와 x1이라는 두 개의 점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 폼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생겼다. 물론 모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는 무한대까지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전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평면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평면을 좀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슬라이드로 필기하는 내용을 슬라이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평면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원래 평면의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지금 쓸 공간이 좀 모질라서 얘를 좀 지워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직선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쉬웠잖아요. 근데 평면은 상대적으로 뭐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복잡해.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평면을 결정하는 거를 한번.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딱 여러분들을 제가 대면하고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딱 보여주면 엄청 쉬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그 PPT에다가 이렇게 녹음을 입히는 방식이어서 그림으로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이게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줌 수업 같은 걸 하면 쉬울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있잖아. 평면은 원래 옛날의 평면은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잠깐만요. 원래 우리가 평면은 오는 모든 메일도 다 볼 수 있고 막 그런 거다, 그지? 자, 우리가 평면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직선 두 개가 평면 하나를 결정을 한다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있잖아, 그것은 있잖아, 우리가 이런 R2 같은데 있으면 X라는 직선하고 Y라는 직선이 이제 XY 평면을 결정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평면이 어디에 있냐면 예를 들어 R3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R3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이렇게 생기고 R3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게 그림으로밖에 설명을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빨리 끝나든가 해서 대면 수업을 봐야 될 텐데. 자, R3의 평면이 어떻게 있냐. 뭐 예를 들어 뭐 적당히 잘 기울어져서 기우뚱하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좋지 않네. 이럴 줄 알았어. 막 안 좋을 줄 알았어. 자, 어쨌든 자, 그림을 다시 심기일전에서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려야. 예를 들어 뭐 이런 평면이 있다고 생각해. 약간 기울었어. 나름 만족해요. 자, 사실 지난 학기보다는 이번 학기 조금 낫기는 해요. 지난 학기 한번 해봤으니까. 근데 어색한 건 여전히 어색해요. 왜냐면 이제 아이패드를 바라보며 계속 제가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도 반응은 없어. 근데 계속 1시간씩 이렇게 떠들어야 돼서 어색하기는 여전히 어색해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물론 당연히 두 개의 직선이 하나의 평면을 결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평면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해볼까요? 평면 위에 있는 아무 벡터가 있어. 아무 직선이 있어. 평면 위에 있는 아무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평면에 수직인 벡터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평면 위에 직선 하나랑 그 평면의 수직인 벡터 하나로도 평면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 그림이 제가 뭐 올바르진 않은데 다시 한번 이걸 평평하게 눕혀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평면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바닥에 있어. 자, 이 평면은 이렇게 생긴 평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생긴 평면에게는 이 평면 위에 한 직선이 있어. 그 한 직선은 예를 들어 x0 이게 대면 수업하면 엄청 쉬운 내용인데 뭐 쉽지는 않지만 그림을 그리면 엄청 쉬운 내용인데 대면 수업을 안 해서 그래요. 여기에 있는 한 점 x0를 지나며 x까지 가는 어떤 직선 혹은 그 평면 위에 있는 벡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 있으면 이거는 이 평면에 딱 있는 거야. 평면에 딱 붙어 있는 거거든. 이것과 얘의 수직인 벡터 하나로 이 평면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수직인 벡터는 너무너무 중요한 벡터고 앞으로 계속 나올 벡터라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 이 벡터는 항상 n이라는 표현을 써서 부르고요. 이 얘의 부르는 이름은 노말 벡터예요. 왜 옛날은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수학에서 말하는 동음이어가 있는데 노말이라는 게 90도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단위를 뜻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면 사실 정규 분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R3 우리는 R3밖에 지금 못 그리니까요. 그래서 R3 내의 평면이라는 것은 평면의 한 점, 평면 위에 한 점 x0와 평면의 수직인 벡터 n에 의해서 이제 한 점 x0여도 상관은 없어요. 혹은 그 직선이어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노말 벡터 하고요. 그 다음에 x0로부터 시작해서 x까지 가는 이 두 개의 벡터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90도인 관계가 있어요. 이 90도인 관계를 우리가 선형대수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오쏘고날한 관계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오쏘고날한 u하고 v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u 도트 프로덕트 v 이꼴 제로인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노말 벡터와 그 다음에 x0로부터 시작해서 x까지 가는 벡터인 x 빼기 x0라는 이 벡터는 오쏘고날 하니까 90도이니까 퍼펜디큘러 하니까 얘는 이꼴 제로예요. 즉 n과 이 x0에서부터 x까지 가는 이 벡터는 서로 직교하는 거죠. 자,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되게 중요하게 부르는데 이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x0를 지나고 그 다음에 n을 노말 벡터로 갖는, 근데 노말 벡터가 한국말로는 법선이거든요. 그래서 법선 벡터로 갖는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무려 얘가 평면의 방정식이야. 우리가 원래 잘 보던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지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R3야. X라는 N은 X, Y, Z예요. 이것이 X0를 지나고, 근데 X0는 X0, Y0, Z0라는 애거든요. 를 지나고, 그 다음에 N 벡터는 A, R3에 있는 벡터니까요. A, B, C 벡터라고 합시다. 를 노말 벡터로 갖는 평면 위에 평면을 나타내는 점이라고 한다면, 평면 위의 점이라 한다면 그 평면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노말 벡터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n이 A, B, C고 도트 프로덕트,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x-x0잖아요. 이거 빼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x-x0, y 컴포넌트, y-y0, 그 다음에 z-z0 이꼴 0 이런 거잖아요. 도트 프로덕트 어떻게 계산해요? 도트 프로덕트는 각 컴포넌트들끼리 다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를 수행을 해보죠. a 곱하기 x-x0 더하기 b 곱하기 y-y0 더하기 c 곱하기 z-z0 이꼴 0. 이게 이제 도트 프로덕트의 정의잖아요. 자, 이거 우리 잘 정리를 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는 a 마이너스 ax0 그 다음에 마이너스 by0 더하기 마이너스 cz0는 다 더해가지고 우항으로 넘기면서 그냥 D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시다. 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차원의 평면의 방정식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냐면은 벡터 이퀘이션이에요. 무슨 색깔로 쓰면 잘 썼다고? 자, 얘는 벡터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잘 알고 있는 이 식은 뭐냐면은 일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네럴 폼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로 포인트 노말 벡터 이퀘이션으로 표현을 했어요.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의 방정식이 있죠. 전통적으로 우리는 뭐 어떻게 알고 있냐면 평면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으면 평면은 두 개의 직선으로 하나의 평면이 결정이 된다. 이거 알아요.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점을 x0라고 부릅시다. 그러면 이 직선은 v 뭐 이걸 V1이라 할까요? 이렇게 가는 V1 벡터로 이루어진 직선일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가는 V2 벡터로 이루어진 직선일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두 개의 직선이 하나의 벡터를 저희 평면을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입니다. 이 평면 자체에 있는 아무 점이나 x라고 해보아요. 자, 이 x라는 n은 평면을 대표해요. 얘는 x0를 지금 지나겠지. 그 다음에 x0를 지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v1으로 가는 애하고 v2로 이루어진 즉 v1의 t배한 거랑 더하기 v2의 얘를 t1이라 할까요? t1 얘 t2배 한 걸로 이 노란 평면이 결정이 돼요. 물론 t1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고요. t2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이런 거거든요. 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x0를 지나고 그 다음에 v1과 v2의 평행한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벡터가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얘가 이렇게 생기고 얘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럼 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보면 이런 거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다 필요 없어. 얘의 덧셈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t1하고 t2를 서로 줄이고 늘려가면서 덧셈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여기에 있는 애들을 모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한편 마이너스 값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도 모두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편 얘도 마이너스 값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애들도 덧셈으로 모두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으로 하나의 평면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평면은 이 위에도 평면이 있고 예를 들어 이 밑에도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이거는 누가 알려주냐면 그거 x0를 통과하는 애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은 무슨 식이냐면 x0를 지나고 v1과 v2의 평행한 평면의 벡터 방정식인데 원래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두 개의 직선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이것에 바탕을 둔 그런 표기법이죠. 얘가 어디 있는 것이라고 했냐면 R3에 있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표기법을 해볼게요. x는 x, y, z고요. 그 다음에 x0는 x0, y0, z0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t1에 예를 들어 얘는 v1 뭐 a1, a2, a1, b1, c1이라고 할까요? A1, B1, C1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요. 얘는 더하기 T2의 A2, B2, C2다. 이렇게 하면 얘는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X는 X0 더하기 A1의 T1, 그러니까 T1 곱하기 A1인데 그 다음에 더하기 A2의 T2, Y는 Y0 더하기 뭐 B1의 T1 더하기 B2의 T2, 그 다음에 Z는 Z0 더하기 C1의 T1 더하기 C2의 T2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책에 있는 예제들이 엄청 쉬우니까 한번 다뤄보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를 설명을 했냐면 직선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 평면을 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여기를 보면 평면 중에서도 x0를 지나면서 v1 벡터와 v2 벡터의 평행한
평행한 이러한 평면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고, 우리는 지금 평면이 두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평면이 R2에도 있을 거고 R3에도 있을 거고 Rn에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두 컴포넌트를 바꿔가면 하나의 어떤 이런 표기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공부를 했어요. 자, 이제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직선이에요. x는 x0 더하기 tv다. 이거지, 직선이잖아요. 무슨 직선이에요? v하고 평행하고 한 점 x0를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벡터 이케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를 아까 이렇게 우리 뜯어서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바꾸면 이거 컴포넌트별로, 그러니까 x자리에 있는 건 x자리에 있는 것끼리, y자리에 있는 건 y자리에 있는 것끼리 이렇게 바꾸면은 이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R2에서 지금 직선인데 R2에 있어. 그러면 R2에 있는 애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직선인데 R3에도 있을 거잖아. 그러면 직선인데 R3에 있는 애를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생겼어요? x는 x0 근데 R3에 있어 더하기 t에 얘 R3에 있어 v, 이렇게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R2에 있는 직선도 벡터 이케이션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R3에 있는 직선도 벡터 이케이션으로 이렇게 딱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요것도 컴포넌트 바이 컴포넌트로 자르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퀘이션을 벡터 이퀘이션, 그 다음에 이런 이퀘이션을 파라메트릭 이퀘이션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y는 ax 더하기 b라던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ax 더하기 b라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z는 뭐 3이라던가 이런 직선이나 평면 이런 애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게 제네럴 폼이라고 불러요. 자, 됐나요? 얘를 한번 볼게요. 근데 이 얘 말고도 책에 얘가 되게 많으니까 그 책에 얘가 또 엄청 쉬워. 그러니까 그 얘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얘가 어떤 직선이냐면은요, x는 tv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머, 원점을 지나네, 그지? 근데 어디에 있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R3에 아니 뭐래니 말하자면 R2에 있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지는 어떻게 알아? 여기에 더하기 x0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원점을 지나는 건데 이거는 벡터 방정식이고요. 벡터 이케이션이고 이거를 파라메트릭 이케이션으로 바꾸면 x는 마이너스 2t, y는 3t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애인데 x는 x0 더하기 tv 이렇게 생긴 직선은요. 어디 위에 있는 직선이냐면 R3에 있는 직선이었고 벡터 이케이션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파라메트릭 이케이션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t를 0으로 만들어. 그러면 그냥 얘는 뭐예요? t를 0으로 만들어. 그러면 얘는 그냥 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t를 서로 바꿔주면 서로 다른 점을 얻을 수가 있겠죠. 어디 위에 있는 그 직선 위에 있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직선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냥 요거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볼게요. 직선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두 개의 점이 하나의 직선을 결정하는 방정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누구죠? 평면의 방정식은 하나의 점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그것의 수직인 법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포인트 노멀 이케이션은 n이라는 벡터 도트 프로덕트 x-x0 이꼴 0 오소고날의 어떤 그 정의를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의를 이용하면 그냥 쭉쭉 다 풀면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제너럴 이케이션이 되더라. 이제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러나 평면도 두 개의 직선을 지나면서 하나의 점을 지나면서 두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그렇게도 평면을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의 점을 지나는 건 왜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얘랑 사실 다 거의 똑같은 건데 지금 뭐만 달라요?
특별히 높이만 다른 거잖아. 즉 특별히 지나는 하나의 점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나 여기 이 고도에 있어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자, 그래서 벡터 이퀘이션도 존재를 하고 파라메트릭 이퀘이션도 존재를 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저기 그 앞에 필기를 해서 다 일일이 다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 예제들은 각자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그냥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 그냥 저하고 한번 같이 볼까요? 얘는 뭐 요 벡터 이퀘이션은 컴포넌트별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겨서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은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뭐 얘는 요렇게 생겼으면 이거를 우리가 원래 잘 알고 있는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잖아요. 이 위가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은 벡터 이퀘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제네럴 폼인데 이 제네럴 폼을 y를 t1으로 두고 그 다음에 z를 t2로 두면 x는 5 t1 빼기 2 t2여서 이런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의 폼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 위는요 뭐냐면 지금까지 설명은 그림을 그렇게밖에 못 그리니까 R2하고 R3에서 평면하고 직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또 R2하고 R3의 직선, 그 다음에 R2하고 R3의 평면 차이점이 뭐예요? 컴포넌트가 2개 있느냐, 컴포넌트가 3개 있느냐, 이런 차이점만 있잖아요. 따라서 N차원은 어떻게 있어요? Rn에 있는 직선은 똑같은데 컴포넌트만 N개 있고 벡터 이퀘이션의 폼은 똑같아. 직선인데. 자, 그 다음에 평면인데 Rn에 있는 평면은 어때? 똑같은데 컴포넌트만 N개가 있고 벡터 이퀘이션은 똑같아요. 따라서 이런 벡터 방정식의 좋은 점은 우리가 이제 R4를 못 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R4를 못 보는데 R4에 있는 평면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R4를 못 보는데 R4에 저기 뭐죠? 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은 이게 이제 클로즈드 된 과목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선형대수학으로 더 이상 무슨 뭐 새로운 걸 막 발견해가지고 뭐 이런 그 무슨 연구 업적을 쌓고 뭐 논문을 내고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이미 이제 선형대수학에서 알고 싶은 과제는 다 알았어. 그런데 이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이야말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면이 부각이 되고 저런 면이 부각이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스페이스 차원 뭐 이런 그 어떤 그 방정식을 푸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뭐 1930년대 40년대 50년대까지만 또 그런 것만 주구장창 막 논문을 내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거대 계산을 할 일이 생길지 다음 장에서 배우겠지만 거대한 1차 방정식들의 집합을 풀어야 되는 일이 생기면서 선형대수학이 거대한 1차 방정식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그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대 방정식을 풀 수가 있었어. 근데 이게 거대 방정식은 손으로 풀기인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알고리즘을 제공을 누가 하냐면 선형대수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선형대수라는 과목은 거대 시스템을 푸는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플러스 스페이스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n 차원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차원과 공간에 대한 학문으로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선형대수의 일부 개념이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거에 그런 이론적인 기초가 되면서 또 선형대수의 일부 개념인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배울 중요한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분별로 언제 강조되고 왜 강조되는지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배운 어떤 차원에 관계되는 내용은 직선이나 평면, 우리는 사실 평면 이상을 볼 수 없어. 큐브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사는 공간 자체가 큐브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가 뭐 어렵지는 않은데 구현을 할 수가 없잖아, 눈에 보이기가. 그래서 우리가 평면하고 직선을 가지고 R2에도 존재를 하고 R3에도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Rn 차원으로 표현을 할 때 다른 표기법을 쓰지 않고 그냥 컴포넌트만 서로 다르다는 얘기만 해주면 똑같은 벡터 방정식을 쓰면 똑같은 대상을 차원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당분간 한두 달 동안은 우리 선형대수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살짝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 갑자기 얘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으로 확 등장을 하거든.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물론 이 식 자체를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감, 이거를 좀